최근 니카 루피처럼 기어 피프스의 형태로 보니가 변신해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마커스가 보니의 모습은 가짜라며 태양신 니카의 열매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해군의 버스터콜과 오로성의 등장, 그리고 베가펑크의 충격적인 폭로 등 전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마지막으로 베가펑크가 전한 로저의 적당과 B의 일족에 관한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드디어 조로와 나스조로와의 결전이 끝이 난 원피스 1120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베가펑크는 B의 일족에 관한 이야기를 세계에 폭로하려 하자 그 순간 26년 전 펑크 해저드 연구소 입구에서 만난 어떤 인물을 떠올렸는데요. 이처럼 베가펑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인물의 정체는 바로 오하라의 고고학자 클로버 박사였고, 이어 당시 베가펑크는 두 마리의 용과 함께했습니다. 한편 클로버가 베가펑크를 찾아온 이후로는 다른 분야의 지식도 필요하기로 했고, 나아가 공백의 100년의 연구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베가펑크는 당시 정부의 관계자였기 때문에 클로버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고, 이어 클로버를 바라보며 그동안 정부에게 잡힌 사례를 나열하게 됩니다. 이어 베가펑크는 정부가 너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지금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범인들도 함께 색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일러주었는데요. 반면 클로버는 B의 일족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베가펑크에게 들려주자 베가펑크는 이내 화들짝 놀라게 되고, 그렇게 클로버는 과거 D의 일족이었던 친형제가 정부를 통해 눈앞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어 클로버는 자신의 본명이 크로아디 클로버이지만 동생이 살해당하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려주었는데요. 이처럼 클로버는 당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본명을 속였고, 이어 그의 친구라는 말과 함께 그 당시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결국 클로버가 죽음을 맞이한 형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자 이 세상에는 태어나서 자신의 본명을 말하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한편 클로버의 본명은 물론 과거의 진실과 진심을 알게 된 베가펑크였지만, 베가펑크는 여전히 클로버를 도울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펑크 해저드 연구소로 들어갑니다. 반면 베가펑크의 모습을 바라본 클로버는 자신이 전부 밝혀내겠다며 과거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말을 끝으로 펑크 해저드의 회상은 끝이 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베가펑크는 오하라가 버스터콜로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옆에 있던 시저는 이런 대학살을 직접 보고 싶다는 반응을, 그리고 베가펑크는 오하라의 소식에 슬퍼하게 됩니다. 이후 베가펑크는 오하라를 방문, 그리고 그 장소에서 드래곤을 만나게 되었고, 이어 베가펑크는 당시 로빈의 숲에서와 오하라의 서적이 잠긴 호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클로버가 밝히려고 한 진리를 알게 된 베가펑크는 이 수많은 자료와 서적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을 거라며 클로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로 돌아와 발라티에 제프와 파티는 베가펑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 시각 데킬라 울프에선 여전히 억압을 받고 있는 노예들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한편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던 로빈은 이내 눈물을 감추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이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며 패배한 사람들의 소리는 약해지고, 그 소리는 바닷속에 잠기게 되었지만 그들 중 진실이 담긴 일부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이어져 이렇게 세상에 전할 수 있었다는 말을 베가펑크가 전달합니다. 그 시각 연구층에선 조로와 징베가 나스조로와 결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어 합동 공격으로 나스조로를 잠시 밀쳐내며 써니오에 승선할 수 있었지만, 나스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하려 합니다. 한편 그 모습을 바라본 릴리스는 나스조로가 공중에서 공격해온다며 바다로 가는 도중에 방해를 받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며 지금의 위기를 감지하자 그 순간 해안 쪽에서 올라온
아틀라스가 릴리스에게 주먹을 날리게 됩니다. 이처럼 릴리스는 아틀라스의 공격으로 쓰러지게 되자 이내 아틀라스는 릴리스에게 다가서 머리 쪽에 있던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한편 릴리스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던 요크는 릴리스의 신호가 사라지게 되었다며 이제는 아틀라스만이 남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반면 릴리스를 기절시킨 아틀라스는 밀짚모자 일당을 바라보며 릴리스의 안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곧이어 나스조로가 써니오에 안착하자 이내 각오를 마친 아틀라스는 오로성을 붙잡게 되고, 이어 나스조로가 아틀라스의 팔을 베어냈지만 아틀라스는 써니오가 꾸두 버스트로 탈출할 수 있게 나스조로와 함께 써니오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아틀라스는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을 돕기 위해 오로성을 붙잡게 되었고, 그 시각 해안 쪽에서 워큐리를 날려버린 에메트가 니카 루피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에메트는 기어 피퍼스 루피를 조이보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이어 조이보이라는 언급에 루피가 주위를 둘러보자 그 모습을 바라본 에메트는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며 여전히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아가 너의 적은 나의 적이라며 너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말과 함께 루피의 탈출을 도우려 하자 루피는 로봇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하는데요. 곧이어 에메트는 조이보이가 위험할 때 내가 당신을 지킬 거라 이야기하자 도리와 브로기는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해 선원들에게 출항해야 한다는 지시와 루피를 바라보며 이 로봇도 아군인지를 묻게 됩니다. 한편 루피는 이 로봇이 조이보이를 지키고 싶다 말했다며 로봇의 정체를 묻게 되자 브로기는 로봇이 말했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피터가 에메트를 향해 돌진하자 철의 거인은 거대한 위력이 실린 로켓 펀치를 발동하려 했지만 이내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몸체가 부식되었는지 준비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한편 그 모습을 바라본 루피와 상디 그리고 프랑키는 무척 아쉬워했고, 이내 주피터가 에메트의 팔을 물어뜯자 이내 철의 거인의 팔 한쪽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철의 거인과 주피터가 격돌하자 이내 세턴이 선내로 침입하게 되고, 이어 쿠마와 보니를 바라보는데요. 한편 연구충에선 아틀라스의 도움으로 써니오가 공중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 그 모습을 상대가 바라보지만 그 순간 나스조로가 아틀라스를 완전히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틀라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운데 결국 아틀라스는 자폭을 선택하게 되자 나스조로의 얼굴 절반이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던 베가펑크는 로조의 이름을 골드가 아닌 골디라 부르게 되었고, 이어 로조의 적단이 세계를 일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 시각 아틀라스의 죽음을 바라본 초파와 우솝이 아틀라스의 이름을 외치며 슬퍼하고 있었지만 결국 아틀라스의 희생으로 인해 써니오가 해안 쪽 바다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한편 요크는 아틀라스의 신호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재생 능력으로 회복하고 있었고, 이어 세톤 또한 아직 스텔라의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오로성이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피터와 워큐리는 에메트에게 돌진했고, 이어 오로성과 에메트가 대치하게 되자 이내 철의 거인은 파괴된 부위에서 많은 연기가 새어나오자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지금이 그때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이처럼 최후의 기술을 에메트가 준비할 수 있게 되자 베가펑크는 로저의 적단이 변하지 않는 과거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라 생각하게 되고, 이어 임펠다운의 제스툴의 모습이 전개되며 로저의 본명은 골드가 아닌 B의 일족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반응과 함께 이번 원피스 1120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숨겨온 로저의 본명, 즉 골드가 아닌 골디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나아가 클로버 또한 B의 일족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밝혀지게 된 만큼 베가펑크는 B의 일족은 아니지만 클로버 박사의 의지를 잇게 되며
공백의 100년을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현재의 세계는 B의 일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버처럼 자신의 본명을 숨긴 인물들이 언젠가 나타날 수 있는 전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어 베가펑크가 로저 해적단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은 스코퍼 가반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조이보이의 동료 에메트는 오로성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최후의 기술을 발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장 키저로는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을 지켜보게 되며 이번 에피소드가 끝이 나게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21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